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7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네, 저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저도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서혜경입니다. 와, 짝짝짝짝 인사. 아, 우리 서혜경 활동가, 이분이 누구냐? 이제 민원련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박수로 좀 맞이할게요. 아, 네,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혜경 활동가는 실은 여러분이 전부터 만나오던 인물이에요. 민원련에서 언론 모니터를 함께하는 모니터 팀원으로 이제 민원련에서 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기억하실 텐데 박진솔 활동가하고 금요일마다 고정 코너로 진행을 했던 종편모안이, 그 종편모안이 혼자서 박진솔 활동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박진솔 활동가의 어떤 자료를 함께 찾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이 있는 아니라고 도리도리를 하는데 제가 짧게 소개를 했는데 혜경 활동가가 직접 좀 자기소개를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종편 모니터팀 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민원련에 입사하게 된 서혜경입니다. 작년에는 종편 모니터 팀원이라서 종편 모니터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가 되어서 다양한 매체들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혜경 활동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실은 본인은 오늘 출연을 약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게 별로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 모니터 팀에 혜경 활동가가 이제 함께 하게 돼서 얼마나 든든한지는 제가 채린 활동가를 통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든든하다고? 네, 많이 든든해요. 네. 아주 많이 든든해요. 네,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혜경 활동가 그리고 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두 정책 모니터 팀 활동가하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 백신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지난 2월 26일부터 한국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 보니 물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은 보도량이 너무 많아서인지 그만큼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혹은 허위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정치인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최근에 허위 조작 정보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니 경계해달라라는 당부를 좀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좀 그 선정적인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혜경 활동가, 저는 그 코로나 백신 보도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 혹은 화이자를 맞아야지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으면 안 된다. 이런 풍문이 좀 돌았는데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언론 보도라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정책 모니터 팀은 TV조선 뉴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더라고요. 네, 사실 TV조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보다 좋지 않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안 좋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보고서에서는 TV조선의 두 가지 보도를 뽑아봤는데요. 네. 우선 TV조선의 2월 16일 기사를 보면 보도 제목에서부터 불신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네. 기사 제목이 2,300만 명분 더 확보, 아스트라 불신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2,300만 명분의 백신을 더 확보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믿으니까 화이자랑 이런 물량을 더 가져온 거나 다른 백신을. 네. 그래서 거기에 효능이 검증이 안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고령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TV조선의 24일 보도 의료진은 화이자, 일반 직원은 제외도 같은 사례인데요. 보도에서 보면 화이자 백신을 맞는 건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뿐이고 같은 병원의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해요. 무슨 계급제도처럼. 네. 그러면서 익명의 병원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코로나와 직접 접촉 있는 부서는 화이자를 맞추고 아닌 부서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준다. 이것만 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효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먼저 짚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는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백신이 들어왔는데 뭔가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백신을 고를 수만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별로라던데 난 화이자를 맞고 싶어. 이런 여론이 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시민들이 뭐 백신이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두 기사를 보면 시청자들에게 좀 의도적으로 불안을 부추긴 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은 날인 2월 16일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볼게요. 제목이 정 총리 화이자 300만 명분 추가, 노바백스 2천만 명분 도입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정세균 총리가 네.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5,600만 명분에 더해서 2,300만 명분을 추가해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네. 그동안 정부는 11월 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밝혔어요. 정 총리의 발언을 딱 들었을 때 봄빛날의 활동 같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전 그런 생각보다는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들여올 수 있는 백신들을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들여오고 있다. 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부가 국민의 집단 면역을 위해서 빠르게 백신을 추가로 들여오고 있다고 했는데 TV조선 기사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불안해서 다른 백신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이상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스트레이트 보도, 그 사실만 적어놓은 보도라고 보이는데 근데 같은 미디어 그로스아인 TV조선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좀 조장하는 보도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팩트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국내 의료 전문가들이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준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 시작한 해외에서부터 들려왔어요. 네. 근데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 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들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백신은 그냥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의 효과로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코로나를 걸려도 중증 환자로 가지 않는다는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희소식이네요. 네, 굉장히 희소식이죠. 물론 국내 전문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백신 특집 브리핑에서 남재한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님은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같은 얘기를 하셨고 또 국내에 도입될 백신들은 좋고 나쁜 걸 판단하기 어렵고 어느 백신이든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기주 선 한빛요양병원 원장님도 2월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사로서는 국민들이 백신을 적극 맞을 것을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WHO에서 두 번째로 승인한 백신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보장되었으므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달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백신들은 안전하니까 모두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은 저는 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2월쯤인가요? 그 임동준 정책모니터 팀장님하고 함께 좋은 보도를 소개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분명 효능이 있는 백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서 전 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경 활동가가 앞에서 지적을 했던 그 TV조선 보도 있잖아요. 뭐 직접 대면을 하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화이자를 맞추고 그런 게 없는 의료진들은 이제 병원 관계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춘다. 마치 뭔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밝혔던 보도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어서 들거든요. 네, 그 TV조선 보도를 보면 화이자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알아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접종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희망 여부를 나중에 물어보신 네.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 보도에서도 전해졌듯이 화이자 백신 1차 물량은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병원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가장 밀접 접촉하는 의료진들을 먼저 접종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의료진부터 신청을 받게 된 것이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후에 물량이 확보돼서 들어왔다, 만약에 화이자가 들어왔어도 순서대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최일선이 아니어서 화이자를 안 맞는 거야,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떨어지는데 대신 이거 맞추는 거야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재가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2월 26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서 네.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 원인은 그냥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화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왔으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것이다. 백신 차별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들의 인터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불안감을 하는 좀 안 좋은 보도라고 생각되고요. 이재갑 교수가 그 뉴스 있는 저녁에 출연해서 이런 언론의 행태를 우려하는 발언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나 정치권의 악용이 일어나게 되면 순탄한 접종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선전적인 제목을 달지 않고 또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백신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인용하고 또 정치인의 비과학적인 언급은 따옴표 처리하에서 보도하지 말라고 언론에 좀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의료 관계자가, 의료 전문가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신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좀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첫 시작, 그런 보도의 시작,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시작은 외신이긴 했거든요. 외신 보도에서 좀 따와서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외신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좀 선택적으로 그런 외신은 좀 가져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에서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굉장히 빠르게 전해졌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2월 22일에 BBC의 코비드 백신 스펙타큘러 임팩트 온 시리어스 일리스라는 보도에 따르면 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한 80대 이상 고령층 입원율이 75%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유럽에서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에서는 그 BBC의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틀 후인 24일에 유럽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화이자나 바이오엔텍,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백신이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26일 조선일보에서는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찬밥 신세라서 공공분야 종사자들한테 접종을 추진하거나 마치 유럽에선 국민들에게 기피한다는 결과 공무원과 노숙자들에게 맞추는 백신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접종하려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에는 충분한 보도였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두 신문의 보도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정확한 보도를 밝혀졌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부정확한 보도였다. 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효능이 검증이 됐으니까 시민들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 지점 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서혜경 활동가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총 정리를 해준 부분은 백신이라는 게 화이자냐 아니면 모더나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많았고, 이게 외신 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맞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이런 소식은 굉장히 발빠르게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맞히고 있다, 이런 보도는 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앞에서 말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워낙 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백신 접종이 2월 26일에 시작이 되니까 그 시작 직전부터 좀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치권 공방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아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낮춰줘야지 지금 왜 안 맞는 것이냐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공방의 첫 시작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첫 시작이 유승민 됐는데요. 의원이었어요. 그때가 2월 19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 없앨 수 있다라는 글을 네.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1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MBN이 바로 그 글을 거의 복붙하다시피 그냥 옮겨다 또 썼어요. SNS 복붙.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그 글이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정청래 의원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약간 공방을 이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거는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세게 말씀하셨네. 네.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언론들이 그런 공방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 대통령이 접종 1호 물음표 실험 대상이냐. 그럼 야는 그럼 국민은 뭐냐 이런 제목 그러니까 여야의 공방을 제목으로 그대로 붙여서 기사를 네. 썼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2월 20일자 기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정치인들의 공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도 자국 내 1호 접종을 자처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나면은 정말 백신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대통령한테 먼저 맞아보라고 하는 건가? 사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요. 단지 정치인의 얘기를 옮겨서 불안만 좀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1호로 맞으면 또 그거 가지고 비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왜 순서를 지키지 않느냐. 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백신을 맞는 거냐. 전 이런 식으로 또 비판 여론을 좀 만드는 보도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고 물론 해외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예시대로 국가 원수가 맞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좀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백신을 언제 접종하느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나라의 1호 접종자는 누구냐는 네. 되게 상징성을 가질 그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도 이제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1호 접종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나 체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제 국가 원수, 뭐 총리나 대통령이 먼저 맞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좀 고령층에게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의 경우에는 90세 할머니께 네, 먼저 기억이 나요. 그건 봤어요. 접종을 했고 뭐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주로 고령층에게 1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할 당시가 이제 최대 확진자를 기록한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 그 중에서도 이제 흑인 여성이자 이민자 출신에게 접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소수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그 간호사 여성을 선택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나라별로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을 했는데 우리나라 제가 1호 접종자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맞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을 먼저 맞추면은 나의 활동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략이 그냥 그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우리 모두가 1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사들은 또 그래도 1호 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쵸. 뭐 지역별로 1호 접종자들을 좀 보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동시 다발적으로 한 번에 네. 이렇게 백신을 맞겠군요. 네, 그래서 뭐 인천에는 어떤 병원장이 1호를 맞았다. 뭐 부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병원
병원장이나 이제 의료기관의 가장 이제 높은 책임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을 1호 접종자로 했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영국 그 1호 90세 할머니는 굉장히 많은 외신 보도에서 그 한 분을 다루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냥 제 기억에 여기저기 기자들이 사진 찍으러 갔다라는 장면만 본 기억이 있어서 누구시지 했는데 이렇게 맞았군요. 그러니까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질병청에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명에게 되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도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그러니까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지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백신을 정쟁화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그대로 옮길 게 아니라 되게 강력하게 언론이 비판해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언론들도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있긴 있나요?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여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한겨레 2월 20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100회 모익한 대통령 1호 접종 공방 당장 멈춰야 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봄빛날의 활동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내에서는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에 동의했다.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받으면 이번에는 특혜라고 공격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한국일보 2월 2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1호 접종 논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접종 여론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백신 불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건 무책임하고 볼썽사납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좀 속 시원하네요. 이렇게 손꼽아야 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한 언론들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전한 언론도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게 정치권 공방이 처음에 이렇게 확 불거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수그러든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갑자기 독감이랑 비교를 해서 독감 접종 때와 너무 비교되게 지금 맞은 사람이 많이 없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는 TV조선을 콕 집어서 좀 비판을 했다면 이번엔 조선일보를 좀 콕 집어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 3월 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백신 이틀간 2만 명 거부기 접종. 독감 땐 330만 명.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백신의 접종 속도가 독감 접종 때보다 느리다. 그래서 거부기 속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병원에서나 어느 보건소에서나 맞을 수 있고 첫 개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상당히 확보가 됐고 전혀 맞는데 어려움이 없는 백신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개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무한정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백신하고 비교를 해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독감 백신과 할 수 비교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불안감을 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뭐 코로나19 백신 나오면 정말 희소식에 기쁠 줄만 알았는데 언론 보도들이 뭔가 사실을 전해주기보다는 자꾸 불안감 조장하고 정치권 싸우고 또 이런 얘기만 전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지 않을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임동준 팀장님하고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좋은 보도, 좀 이런 걸 봐야지, 그리고 언론 보도도 이런 걸 해야지 하고서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이게 시사인 보도였는데 김현희 기자가 작성한 보도입니다. 혹시 그 방송 못 보셨을까봐 저희 짧게 좀 짚어드려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2021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코로나19 백신 A to Z라는 보도예요. 이 보도는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종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을 그 백신 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나라에서 뭐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다, 어느 정도 실험을 거쳤다 이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 원리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줬고요. 이런 거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독자들의 어떤 백신에 대한 의문도 많이 풀렸겠죠. 그리고 일부 언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임상 시험 중단 사실만 보도를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중지됐었던 문제를 임상시험 일시 중지는 종종 있는 일이다. 잠재적인 부작용을 걸러내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료 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해서 좀 더 이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것도 시사인 김연희 기자님의 보도인데 참 코로나19 전문 기자예요, 한국에서. 도착에서 관찰까지 30분 코로나19 백신 모의 접종 체험해 보니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백신 모의 접종을 체험해 본 거예요. 김연희 기자가 국립중앙의료원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 직접 참가를 해서 백신 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굉장히 실감 있게 전달을 했는데요. 예방접종 예진표는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 접종을 받게 되면 그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어느 부위에 접종을 받는지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궁금증들을 좀 다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보도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요. 굉장히 좋은 본보기였어요. 이 보도들이.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좋은 보도들을 시사인 찾아봤는데요. 말보도? 네, 찾아봤는데 우선 1월 22일 BBC 코리아에서 보도한 코로나 백신 6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백신의 모든 것이란 보도입니다. 네. 네, 백신 접종에 맞춰서 일반적인 백신의 원리나 효능,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특징 등을 알기 쉽게 보도했는데요. 백신의 유래와 제작 방법, 그리고 코로나 백신 특징들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나도 코로나 백신에 접종받아야 할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로 기자가 직접 백신 실험에 참여를 해서 경험담을 풀어놓은 기사가 있어요. 네. BBC의 코로나 바이러스 및 백신 솔루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하니프 마즈루 A라는 기자가 온라인에서 그 백신 테스트에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신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과정과 과정에서 겪은 증상 이런 것들을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백신의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독자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보여져서 좋은 보도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외신이요. BBC에 이어서 뉴욕타임즈. 네. 뉴욕타임즈는 지금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호평받는 고품질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그래픽과 간단한 설명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인체에 침투하는지를 쉽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유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백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약간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꼭 봐야 되나? 되게 어려운 걸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되지?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를 하니까 손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초반에 뭐 표백제를 마시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 가짜뉴스가 횡행했거든요. 와우, 그래서 많죠. 이거를 보고 나면 아 그거는 진짜 가짜뉴스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기자가 쉽게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목이 알게 뭐예요? 됐습니다. 제목은 보고서에 있어요. 네, 제가 넣어드리죠.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네. 네, 제가 원고에는 제목을 안 적어왔네요. 그 외에도 뭐 백신 개발이 진행된 후에는 백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쉽고 재밌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정보를 합해서 이제 그래픽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실시간의 상황을 쉽게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좀 정보를 주면서 불안감을 좀 낮추는 그런 형식의 보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학 저널리즘. 저는 한국에서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과학 저널리즘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을 해서 호평을 얻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처럼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서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죠. 네, 박채린 활동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정책 모니터 팀 보고서 읽게 하려고 일부러 타임즈 기사 제목 뭔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왕에 읽으면 좋으니까요. 네네, 꼭 읽어보도록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 특히 청취자분들 팟캐스트는 제목이 뭔지 모르시니까 꼭 한번 보고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언론의 코로나19 백신 보도 어떻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잘못된 보도들을 하고 있는지 정책 모니터 팀의 두 활동가하고 함께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가 좋은 보도들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혜경 활동가, 오늘 처음 출연한 서혜경 활동가, 그리고 박채린 활동가는 이번 모니터를 하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언론을 보고 읽는 시민으로 좀 이런 점을 유의하면 좋겠다. 혹은 너무 정해져 있는 말이지만 언론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 보고서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66살의 기자와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였어요. 그러니까 66살의 기자는 뉴욕타임즈의 도널드 맥닐이라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게 3월 중순 무렵이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한 달 빠르게 이제 이게 팬데믹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한 기자예요. 2020년 3월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44년차 베테랑 기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백신과 관련해서 되게 유용한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자신은 과학에서 대학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다. 대부분 내가 전문성을 키운 거는 기자를 하면서 배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거를 보면서 한국 언론은 이런 전문 기자를 키울 수 있을까? 지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디지털 전략 이런 거에 돈을 쓰면서 과학 저널리스트들을 더 이상 뽑지 않거나 키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원을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자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뉴욕타임즈가 2021년 온라인 기사를 유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유료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도 200만 명으로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죠. 유료 전환으로. 그러니까 언론사의 최고의 상품은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정보, 고품질의 기사임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전문성 있는 기자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한국 언론도 이렇게 전문 기자를 좀 키우고 기사를 상품으로 제발. 믿을 수 있는 제발. 기사를 상품으로 키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혜경 활동가는요? 저는 우리가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 되게 다양한 백신을 접종하잖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그 독감 백신도 해마다 맞고. 그쵸. 그런데 특별한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을 때 이 백신이 어디 건가요? 라고 확인하고 맞지 않잖아요.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네.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백신이든지 국가가 안전하다고 인증을 했고 또 우리만 특별하게 그 백신에 맞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이 그 백신을 맞고 있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을 이렇게 부추기는 보도보다는 국민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공감해요. 이거 준비 안 한 질문인데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하는 날이 올 거잖아요. 언제까지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살겠어요? 코로나19가 그렇죠. 종식되는 날이 올 텐데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부터 말하면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어요. 뭐 하시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싶어요. 또 맞아요. 수영장도 못 그렇네요. 가죠. 혜경 활동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싶습니다. 여행 너무 가고 싶어요. 맞아요. 무착륙 비행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9개까지 이렇게 넓혀가지고 오고 가는 것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가 땅에 닿아서 내려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금요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